네, 검찰로 가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죠. 이에 따라서 지금 검찰이 수사팀도 좀 조정을 하고 있고요. 또 수사에 낼 내용도 넓어지고 있는데 워낙 이게 복잡한 사안이다 보니까 좀 교통 정리가 필요하고요. 특히 좀 체크 포인트가 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들여다보기는 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고 몇 가지 체크 포인트만 뽑아서 한번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이분을 특별히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조상호 변호사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조상호입니다. 네, 직접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먼저 좀 첫 번째 체크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간단히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윤석열 그 검찰총장 가족 문제가 있는데 그 그림자가 네. 어른거린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라임하고 윤석열 총장의 장모 처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 얼핏 생각하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김용민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라임 관계사의 이사가 윤석열 총장 장모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저축은행 대표와 동일한 인물이고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가담한 이모 씨는 라임 관련사의 부회장이다. 네네. 이런 거잖아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이거를 좀 정확하게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은 예, 위조한 사람이 저축은행 대표라는 뜻은 아니고요. 예, 그 잔고증명서가 위조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조의 법리상 피해자, 실질적인 피해는 있을 수 없죠. 돈이 인출된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 법리상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그 저축은행의 대표가 그렇죠. 라임 관계사, 근데 관계사라고 이렇게 너무 폭넓게 그 그룹 지으면 네. 라임이 투자한 정상적으로 투자한 모든 회사들이 다 관계사가 될 수 있거든요. 여기서 관계사라는 게 그런 뜻으로 예, 해석이 지금 되니까? 투자를 받은 회사입니다. 예. 그 이제 좀 거액을 투자를 받았고 나름 그 기술적으로 좀 독보적인 게 인정받아서 네. 투자가 된 회사고요. 한 가지 좀 이렇게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은 라임 펀드가 원래부터 부실 설계된 펀드가 아닙니다. 어허. 라임은 이른바 이게 이제 뭐 매자님 펀드라 그래가지고 예. 중간적 이익을, 그러니까 채권은 좀 이제 안정되게 이제 기존 이자를 수취하는 거진 반면에 주식은 이제 그냥 휴지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회사가 위험에 빠지면. 깡통이 될 수도 예,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단계와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채권이긴 한데 언제든지 회사 실적이 좋아지면 전환할 수 있는 채권들. 쉽게 말하면 이제 원금 보장되는 거. 예, 뭐 원금 이렇게 보장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CB나 BW, 우리가 얘기하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나 전환 사채 같은 걸로 해서 이제 사채로서 처음에는 안정금리로 빌려주는데 좀 유명한 기업들의 이 회사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성장하게 되면 이거를 주식으로 전환해 가지고 아주 큰 폭의 이익을 남기는 그런 쪽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로 애초부터 설계됐고 그렇게 홍보해서 판매됐던 펀드입니다. 쉽게 말하면 안전한 펀드. 예, 좀 나름 안전하지만 그래도 중금리 이상의 금리를 좀 수취하는 옵티머스 펀드하고는 약간 구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예, 중금리 이상의 좀 나름대로 수익성이 나는 그런 펀드고요. 네. 그런 펀드로 이른바 2018년 기준으로 하면 당시 업계 1위였습니다. 펀드 업계 예, 1위였어요. 그렇습니다. 수익률도 1위였고요. 굉장히 좀 그렇다 괜찮은 펀드였습니다. 예. 예. 근데 그 펀드로서 라임 펀드가 투자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투자한 회사 중에 두 군데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잘 보면 하나는 라임 관계사라고 표현을 했고 네네. 하나는 라임 관련사거든요. 본질은 똑같습니다. 둘 다 투자받은 회사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투자받은 회사에 왜 윤석열 총장 장모 처와 연결돼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하느냐. 예, 예. 이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한 건데 네. 그건 범위가 너무 넓다. 지금 단계에서는 좀 이렇게 관련성을 바로 연결지어 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그때 당시에 장모의 부탁을 받고 위조했다는 사람은 별도의 사람이고요. 그 위조한 사람이 아니고 그 위조 대상이 됐던 네. 저축은행의 대표라는 거고요. 근데 일단 어제 MBC 뉴스데스크를 보니까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나 잔고가 이만큼 있어라고 이제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면서 이제 명의를 갖다 쓴 그 저축은행. 맞습니다. 네. 그 저축은행과 관련한 의혹을 또 어제 MBC 뉴스데스크가 제기한 게 있더라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요건 좀 더 봐야 되는데 네네. 아무튼 김용민 의원의 그 문제 제기의 그 동기는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동안에 수사지휘에서 뭔가 좀 문제가 있은 게 아니냐. 네네. 근데 만약에 그게 정말로 문제가 있었다라면 그 문제가 있는 수사지휘가 왜 어떤 동기 하에서 이루어졌느냐. 네네. 그거를 밝힐 단서가 바로 이거다. 이런 취지의 어떤 문제 제기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제기까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그러니까 좀 김용민 의원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네. 그림자가 어린거린다라는 약간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다 있고 그다음에 실제 뭐 라인펀드 같은 경우는 현직 검사들이 연루된 의혹도 있고 네. 뭐 김봉현 씨 편지에 따르면 아직 뭐 그걸 100%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 뭐 윤석열 사단 아니면 윤석열 총장을 옹이하기 위한 어떤 그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됐다고 하고 지적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두루 이제 뭐 이 그런 걸 고려해서 수사지휘권으로 법무부 장관이 보고를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알겠습니다.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 점을 이렇게 한번 쉼표만 좀 찍고요. 두 번째 좀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검사 3명이 네.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았다라는 게 이제 김봉현 회장의 이제 폭로 내용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김봉현 회장 쪽에서는 그 중에 한 명이 수사팀장으로 왔다 라임. 네네. 이게 이제 그 김봉현 회장의 주장이었는데 네네. 나중에 MBC는 어떤 보도를 했냐면 3명 모두가 수사팀으로 갔다. 네네. 일단 이렇게 지금 보도를 했거든요. 네.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지금 뭐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네. 이렇게 감사 결과가 이렇게 공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감사 네. 결과가 공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예. 실제로 그 라임 수사팀 안에는 예. 그 좀 인연이 있는 이른바 그 윤석열 총장 사단이라고 할 수 있는 과거 그 사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한동훈 검사장 지휘란에 있었던 사람과 인연이 있는 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좀 족보 정리 좀 해주세요.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예전에 그 박근혜 정부 때 그 한상대 그 검찰총장과 일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이른바 그때 중수부 폐지가 등장했고요. 그랬죠. 예, 그래서 중수부가 이제 너무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표적 예. 수사를 한다 예. 그런 비판이 여야에서 굉장히 높아져서 결국에는 이제 중수부가 폐지되기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중수부가 폐지된 이후에 실제로 이제 반부패부가 설립되고 반부패부는 직접 수사 기능은 없고요. 각 그 청의 특수수사들을 그냥 지휘하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검의 부패 수사 기능이라든가 특별 수사 기능이 약화된다. 네. 그런 지적이 다시 생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약간 비직제 수사기구로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가 부패범죄 특별수사단. 박근혜 정부 때 비직제 수단이 참 많이 만들어집니다. 뭐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자원비리 합동수사단,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그냥 건별로 막 그 수단이 만들어지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래갖고 그런 부분들이 뭐 이번 정부 와서는 다 정리는 됐는데 그때도 이제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이라는 게 이제 대검에 만들어지게 되고요. 네. 그 대검에서 만들어지면서 그때 당시에 팀장 중에 그러니까 1팀이 있고 2팀이 있고 팀이 2개로 나눠지는데요. 그래서 각각 이제 5명의 검사씩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네. 그 중에 이제 이 팀장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 지금 이제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이고요. 네. 그 팀 소속의 검사들이 지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실제로 한 명은 라임 수사팀에 있다가 예. 이번에 다시 9월 그 중간간부 인사 때 정기 인사 때 전보 조치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패 범죄 특별 수사단이 2개의 팀으로 꾸려졌고 그 중에 이제 2팀 팀장이 한동훈 현 검사장이고 맞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밑에 4명의 검사가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라임 수사팀으로 갔다. 그 역팀이었던 것 같고요. 예. 그다음 그 팀 내에도 2명이 있었다는 얘기가 지금 뭐 MBC 보도로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때 그 한동훈 검사장이 팀장으로 있을 때 네. 그 부팀장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모 변호사. 뭐 일부 언론은 실명을 공개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뭐 그래서 이주영 변호사라고 그 부팀장이 이주영 변호사가 지금 이게 논란이 돼서 그 김봉현 회장에게 뭐 술접대를 연결해주고 바로 그 중간 연결해줬다는 그 변호사가 바로 이주영 당시에 이제 검사. 예, 근데 그 검사가 이제 한동훈 그때 당시 팀장의 바로 밑에 있던 부팀장으로서 그 다 연결되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 네. 부패범죄 특별수사단 이제 단장까지 포함하면 총 11명인데 예. 그 11명에서 지금 벌써 지금 3-4명 이상이 다 관련자로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그래서 그게 뭐 이런 것까지 전부 김봉현 회장이 구체적으로 알고 그림을 그렸다?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그 편지의 신빙성이 여기서 약간 좀 그러니까 아예 근거 없는 사기꾼의 예. 어떤 모략이다, 뭐 아니면 사기꾼의 작업이다 이렇게 단정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이런 그 전체적으로 이런 검찰 내부의 사정들을 굉장히 그래도 어느 정도 알지 않으면 불가능한데 사기꾼이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실제 본인이 경험한 부분도
일부 녹아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요. 지난 2월로 거슬러 올라가면 네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남부지검에 수사팀을 보강하라고 지시를 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뉴스가 크게 됐고요. 네. 이게 이제 그 신라젠 수사를 염두에 두고 했던 지시 아니냐라는 그 처음에 해석이 네. 나왔는데 나중에 대검 쪽에서는 그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라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4명이 이제 추가로 보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럼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그 인물들이 이때 그러니까 투입이 됐던 겁니까? 그러니까 3명까지는 MBC 보도가 얘기하고 있는 3명까지는 모르겠고 예. 적어도 그 중에 한 명은 그때 보강돼서 들어갔습니다. 그때 보강돼서 투입이 됐던 수사팀에 투입됐던 검사인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윤석열 사단이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3명 모두라고 한다면 MBC 보도들은 그때는 좀 그 이건 아주 의도적인 인원 배치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겁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렇게 제가 대검에서 또 반박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 검사 파견은 최종적으로 법무부가 승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는데 예. 법무부에서 그런 수사팀 하나하나 구성 하나하나를 전부 다 관여하지는 않거든요. 음흠. 기본적으로 대검에서 추천하는 인사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형식적 승인하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네. 대검의 의지가 가장 많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충분히 예.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 3명이 그 맞고 윤석열 사단이라면 그게 수사팀 보강의 특징, 그러니까 그 인사가 그렇게 가는 데에는 또 특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해석할 여지는 있다라는 그럴 이야기고요.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이제 그때 보강되고 투입됐던 사람 그 3명이 전부 맞느냐가 일단 좀 먼저 사실관계가 먼저 확인이 돼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한 명은 적어도 맞다. 음흠.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그 나오는 과정에서 야당 정치인에게 억대의 돈을 그러니까 전달을 했다라고는 김봉현 회장의 좀 그 폭로가 있었고 윤곽근 전 대구고검장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또 더불어민주당의 기동민 의원님이 500만이 전달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윤곽근 그 전 고검장 건에 대해서는 대검 반부패부는 패싱을 하고 네. 그냥 남부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대면 보고를 했고 네네. 근데 기동민 의원 건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반부패부를 거쳤다.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 일반적으로는 그 대검 반부패부가 그 수사 지휘를 이 특수사 지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반부패부를 경위에서 보고하는 게 원칙이고 그게 당연합니다. 정상 절차죠. 당연한 건데 예. 지금 대검은 그렇게 안 하고 실제 검사장이 총장에게 구두로 직보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예로 든 사례로 과거에 그 한화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네. 남부지검장이 총장에게 직보한 사건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 예. 이제 이른바 그 공안 기획 라인들이거든요. 공안 기획 라인들이 당시 법무부 장관과 그 서울중앙지검장, 그 서울중앙지검장은 특수 라인들이었어요. 이 특수 라인들을 고의로 배제하고 네. 이른바 다이렉트로 자기들끼리 왜냐하면 그게 그때 당시에 총장의 인척 관계에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수사였다. 그런 논란들이 생겼었던 사건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비정상적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례를 들어서 그냥 지검 검사장이 총장에게 직보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예를 드는 건 굉장히 부적절한 것 같고요. 예. 원칙적으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예. 대검 반부패부는 직접 수사 기능이 없고 수사 지휘만 하기 때문에 반부패부가 존재 이유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그럼 그렇게 했겠냐. 그때 당시 그때 반부패부장이 이제 심재철 지금 부장으로 바뀌면서 지금 법무부 검찰국장인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은 이른바 뭐 추미애 장관이 염두에 두고 한 인사라고 이른바 추미애 라인이다. 예, 추미애 라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법무부 장관을 고의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그런 입장이 아니었냐. 이거는 명백하게 검찰 보고사무 규칙에 위반하거든요. 아하. 그게 비정상이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보고사무 규칙에는 정치인, 그다음에 그 법무부 직원, 그 기타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어떤 비위 사실이 발생이 되면 네. 대검을 거쳐서 법무부 장관에 반드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대검에 지금 그나마 장관이 믿을만하다고 해서 임명한 사람의 그 지휘 라인에 있는 사람의 보고 절차를 생략하면 법무부 장관은 총장이 입담을 알 길이 없거든요. 사건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하나만요. 아무튼 그래서 최초 보고가 이런 게 5월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윤곽근 그러니까 전 고검장 건이요. 네. 근데 지금 10월이잖아요. 네네. 5달 넘도록 지금 수사에 진척이 없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김봉현 회장의 어떤 추측이나 그다음에 그분이 얘기하고 있는 진술처럼 일부러 문개기를 했을 가능성. 네. 이제 어떤 정치적인 의도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건의 경우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직접적으로 그 윤곽근 변호사가 해명한 것처럼 직접적으로 연결고리가 있는 건 아니고요. 라임의 그 투자를 받았던 근데 라임 그 경영진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관계를 맺었던 그 회사의 대표가 그 라임이 우리은행에 판매에 중지된 그 펀드를 재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힘을 써줄 변호사다 하고 소개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회사와 그 펀드 재판매 관련 자문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라임 펀드 재판매 관련 자문 계약을 왜 라임 자산운용이랑 안 하고 그 회사랑 했는지는 의문이지만 그 회사랑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정상적인 쉽게 하면 이제 수인 계약이었고 정상적인 수인 계약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조금 공격하기 어렵기 때문에 검찰이 사전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수사인 건 맞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한 것인지 아니면 아예 덮으려고 한 것인지 그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이 좀 필요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몇 가지 체크 포인트만 좀 짚어보는 시간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변호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